1. 초콜릿 로드는 로마로 통하지 않는다. 기원 후 3세기. 로마 제국의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로마군의 전력 손실을 막고 사기를 올릴 목적으로 군인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처자식을 두고 전쟁터에 나온 남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몸을 사리거나 덜 용맹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죠. 이 때문에 로마의 많은 병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의뢰 없이 혼인 서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딱한 병사들에게 몰래 결혼식 비용도 대주고 주례까지 서며 화촉을 밝혀준 분이 있었으니 밸런타인데이의 어원이 되는 발렌티누스 주교입니다. 그는 서로 사랑하는데도 가약을 맺을 수 없는 병사들에게 이러한 선행을 베풀다가 국기를 문란케 했다는 죄목으로 극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처형당한 후 시신이 매장된 날이 2월 14일이었기에 그로부터 1800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2월 14일은 사랑하는 이와 초콜릿을 나누며 성 발렌티누스를 기리는 날이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밸런타인데이의 기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젊은이들에게 밸런타인데이는 민족 명절에 준할 정도로 큰 의미가 있는 날이죠. 밸런타인데이가 문화적으로 워낙 큰 영향을 끼치다 보니 초콜릿의 역사와 밸런타인데이의 역사를 혼동하기도 하고 초콜릿의 기원을 서양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 유명한 초콜릿 브랜드가 거의 다 서양산이라는 것과 우리나라가 수입한 초콜릿 문화의 원료가 서양이라는 것도 초콜릿의 원조는 서양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내리는데 한몫 보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초콜릿은 서양이 아닌 고대 중앙 아메리카에서 왔다고 합니다. 초콜릿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기도 성 발렌티누스가 살던 때가 아닌 고대 마야 문명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를 얘기할 때 느끼는 시간적 거리감만큼이나 로마인에게도 오랜 옛날로 느껴졌을 마야 문명 이전 시절의 초콜릿. 최초의 아이스크림은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만큼 의외의 사실로 다가옵니다. 마야 문명은 수학, 천문학, 건축술, 언어체계에서 고도의 기술 진보를 이뤘던 문명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까마득한 옛날, 이렇다 할 장비도 없이 어떻게 초콜릿을 만들어서 먹고 살 생각을 했는지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만들어진 초콜릿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초콜릿과는 아주 달랐다고 합니다. 또 지금처럼 맛으로 먹는 기호식품은 더더욱 아니었다네요. 과연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초콜릿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쓰였으며 어떤 경로로 서양에 전해지게 됐을까요? 2. 카카오의 기원. 인류 최초의 초콜릿을 찾아가려면 먼저 초콜릿의 원재료가 되는 카카오 열매가 지구상에서 언제부터 재배됐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테오브로마 카카오. 이 어렵고 긴 이름은 신들의 음식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식물학자 칼폰 린네가 붙인 카카오 나무의 학명이라고 합니다. 카카오 나무 품종은 3000종이 넘지만 초콜릿으로 쓸 수 있는 카카오 열매를 맺는 나무는 단 3가지 품종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쓴맛과 떫은 맛이 적고 풍미가 뛰어난 크리오요, 폴리페놀 함량이 높고 병충해에 강해서 대량 생산이 쉬운 포라스테로 앞선 두 품종을 교배시켜 장점을 취한 계량종인 트리니타리오가 그것이에요. 그중 크리오요는 멕시코 중앙아메리카에서 재배된 인류 최초의 카카오 나무로서 초콜릿의 기원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품종입니다. 참고로 크리오요는 프리미엄 브랜드 초콜릿에만 쓰일 정도로 질 높은 원두를 만들지만 병에 약하고 대량 재배가 어려운 탓에 점차 사라지는 추세랍니다.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카카오 나무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재배됐을까요? 학설에 의하면 기원전 1200년경 메소아메리카 멕시코만의 천열림에 자리 잡은 올메크족이 그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최초의 인디언 문명이자 마야 문명의 모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류 최초로 카카오 나무를 재배하고 그 열매를 식용으로 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올메크족이 카카오 나무를 재배한 흔적은 있지만 카카오 열매로 초콜릿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안타깝게도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정황상 그들이 초콜릿 혹은 초콜릿과 비슷한 음식을 만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것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어요. 하지만 올메크족의 뒤를 이어 마야족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는데요. 마야족은 당대의 가장 지적인 문명을 이룩한 종족답게 카카오 열매나 초콜릿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후대에 남기길 원했습니다. 마야인은 카카오 열매를 발효해서 말리고 볶고 껍질을 제거하고 곱게 빻아 물에 끓이는 과정을 거쳐 초콜릿을 만들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이 오늘날의 초콜릿 제조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마야인은 초콜릿을 만들고 먹은 기록을 신전의 벽과 기둥에, 나무 껍질에, 귀족들의 제수용 식기에 남겼습니다. 참고로 카카와라는 단어가 새겨진 식기도 발견되었는데
초콜릿을 먹거나 만들 때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단지 하나의 열매에 불과한 것에 수천 년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이름도 붙이고 복잡한 초콜릿 제조 공정도 뽑아냈으니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면 외계인에게 기술을 전수받은 문명이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죠. 3. 마야 문명에서의 초콜릿. 마야인의 초콜릿 기록을 보면 그 맛이나 형태가 오늘날의 초콜릿과는 충격적일 정도로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마야인이 살던 시대로 가서 그들에게 초콜릿을 얻어먹었다고 상상하면 어떨까요? 아마 초콜릿한 모금을 입에 넣는 순간 쓰고 매운맛에 놀라 입안에 있는 것을 모조리 뱉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10대나 20대라면 나름 새로운 감성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군요. 좋은 먹방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본론으로 돌아가서 초콜릿의 쓴맛이야 카카오 성분이 원체 쓴맛이니 그렇다 쳐도 매운맛 초콜릿이라니 그 맛이 어떨지 상상이 되시나요? 초콜릿의 매운맛은 또 어떻게 냈을까요? 좀 엽기적이긴 한데 당시 마야인들은 초콜릿에 땡초처럼 매운 고춧가루를 왕창 타서 먹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하긴 고추의 원산지가 중앙아메리카이고 이곳에선 기원전부터 고추를 재배하여 식용으로 썼다는 것을 생각하면 고춧가루와 초콜릿이라는 황당한 콜라보가 조금은 이해되기도 합니다. 마야인은 초콜릿에 고춧가루를 섞는 방법 외에도 옥수수가루, 후춧가루, 꽃가루, 육계피, 각종 열매 씨앗 등 다양한 향신료를 섞어 마시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잠깐만, 초콜릿에 왜 마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인지 궁금한 분도 있을 텐데 당시의 초콜릿은 카카오콩 가루를 물에 넣고 끓인 걸쭉한 액체 형태의 음료였습니다. 그러니 씹어 먹는다는 표현보다는 마신다는 표현이 적절하겠죠. 1984년 과테말라의 고대 무덤에서 인류 최초의 초콜릿 그림이 그려진 마야 시대의 도자기가 발견됐습니다. 한 여인이 용기에 담긴 액상 형태의 초콜릿을 바닥에 있는 용기에 부어 거품을 만드는 모습이 묘사된 인류 최초의 초콜릿 그림이었죠. 이걸로 당시의 초콜릿이 고형이 아닌 수프 형태였을 것이고 라떼처럼 거품을 만들어서 즐겼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의 초콜릿 맛은 상당히 기름지고 느끼했답니다. 카카오에는 지방분이 많아서 압착 과정을 통해 지방분을 분리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그런 압착 분리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라죠.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가서 맵고 쓰고 기름진 초콜릿 국물이라니 상상만으론 별로 구미가 당기진 않는데요.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마야인에 이어 아즈텍인까지 초콜릿에 푹 빠지게 됐던 것일까요? 4. 아즈텍 문명에서의 초콜릿. 10세기에 마야 문명이 멸망하고 12세기가 되자 아즈텍족이 멕시코 고원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14세기가 되자 거대한 제국을 세우면서 아즈텍 문명을 발전시켰는데요. 그 문명 발전의 한 축에 카카오가 있었어요. 아즈텍 사회에서 카카오는 풍부한 영양을 제공하는 열매였으며 신에게 바치는 곡물이기도 했습니다. 아즈텍인은 풍작을 빌거나 수확에 감사하는 축제에서 카카오의 신을 섬겼는데 카카오 파종 전 특정 기간에는 부정탈까 두려워 부부관계도 갖지 않았답니다. 혼례, 상례, 제례 등의 통과 이래에선 초콜릿을 얼굴에 바르거나 피를 우상에 발라 애군을 막았고 아이가 태어나거나 사람이 죽으면 카카오를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카카오는 아즈텍 사회에서 단순한 나무 열매를 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물건을 사후세계로 건네주는 이승과 저승의 매개물로 여겨졌어요. 카카오는 물물 교환에 없어선 안 될 화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즈텍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의 시장에서 거래된 물가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기록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수컷 칠면조는 카카오 300알, 암컷 칠면조는 카카오 200알, 토끼는 카카오 100알, 칠면조알은 카카오 3알, 계란은 카카오 2알, 토마토 1개는 카카오 1알. 여담으로 노예를 사거나 노동력을 대여하는 비용, 매운굴에서 성을 매매하는 비용, 각종 세금이나 급료 등도 카카오콩으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이 상품 교환의 척도가 되려면 광범위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아즈텍 사회에서 카카오가 화폐 기능을 했다는 건 그만큼 카카오가 당대의 많은 사람에게 높은 가치의 물건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카카오는 아즈텍 사회에서 경제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식품으로 만든 초콜릿을 즐긴다는 것은 낮은 지위나 신분으로서는 언감생심, 꿈꿀 수도 없는 상류층의 특권이었죠. 카카오 아즈텍 사회에서 초콜릿은 쇼콜라트리라 불렸는데 그것은 왕족, 귀족, 부유한 상인, 전사들만 마실 수 있었어요. 평민이나 하층민에겐 초콜릿을 접할 기회가 차단된 반면 왕실에선 모든 축제와 의례에서 넘쳐나도록 많은 양의 초콜릿이 제공됐답니다. 당시 아즈텍 왕국의 연회에 참석한 스페인 정복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생생한 기록을 한번 볼까요? 몬테수마 왕의 연회에서 왕과 왕족이 먹은 최고급 초콜릿의 양은 사람도 들어갈 만한 큰 항아리로 수십 개가 넘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날 하루에만 왕궁 전체가 소비한 초콜릿 항아리가 좋기 2,000개 분량은 되었을 것이다. 몬테수마 왕은 하루에 50잔 이상의 초콜릿을 마실 정도로 초콜릿광이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무슨 종교 의례를 치르듯 반드시 한 잔 이상의 초콜릿을 마셨다. 개걸스러움을 넘어 광적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그들의 초콜릿 탐식은 그저 단순한 맛 때문이었을까요? 아즈텍 시대의 초콜릿은 기본적으로 마야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마야 시대에 비해 더 다양한 첨가물이 사용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죠. 초콜릿의 첨가물로 고추, 후추, 계피 같은 강한 향신료가 즐겨 쓰였던 이유에는 카카오 메스의 거친 식감과 쓴맛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빨간 멕시코 고추나 각종 꽃가루를 넣어 화려한 색감과 풍성한 거품을 자랑했던 음료. 카카오콩 기름이 둥둥 떠있는 맵고 쓰고 텁텁한 맛의 음료. 각종 약재를 넣고 달인 약탕에 가까운 음료. 이것이 아즈텍의 초콜릿이었습니다. 아즈텍에선 매년 정해진 날마다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신과 하나 되는 것을 염원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런 이유로 신의 제단에 바쳐진 카카오는 맛보다는 영양보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먹는 음료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초콜릿은 피로회복과 기력 보충을 돕는 자양강장제나 에너지 부스터처럼 기능성 음료로 애용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선택받은 자에게만 허락된 신의 음료라는 종교적 마케팅까지 더해진 셈이죠. 최초의 초콜릿 신대륙에서 서양으로. 이렇듯 귀한 카카오와 서양 세계와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그다지 인상적인 만남은 아니었다고 해요. 1502년 온두라스 연안을 지나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춤을 추고 카카오를 팔면서 초콜릿 음료도 맛보게 해주는, 지금으로 치면 시식 코너를 차려놓고 앞에서 판촉 행사를 하는 한 무리의 아즈텍 인디오가 마주쳤는데요. 그는 생전 처음 맛보는 혐오스러운 쓴맛에 식겁한 나머지 카카오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인상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카카오를 인디오가 먹는 쓴맛의 아몬드 정도로 취급했대요. 그래도 그런 하찮아 보이는 물건을 애지중지하면서 화폐로도 쓰는 모습이 신기해서 몇 자루를 스페인에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그때 가져간 물건은 안타깝게도 함께 가져간 신대륙의 여러 보물에 묻혀 곧 존재감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당시 아즈텍의 언어인 나와트러를 제대로 통역해줄 사람도 없었고 카카오에 대한 사전 지식도 전혀 없었으니 그 쓴맛나는 열매가 얼마나 귀한 물건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게 당연했죠. 아즈텍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카카오의 가치가 서양에 전해지기까지는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습니다. 콜럼버스가 다녀간 후 17년이 더 지나고 카카오는 자신의 존재감을 서방 세계에 드러낼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즈텍에는 오랜 옛날부터 마법사에게 추방당했던 왕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와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건국 신화가 전승되어 왔는데요. 실제로 신탁이 예언했던 시기인 1519년에 나타나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린 사내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그 세계에서 온 위대한 정복자이자 자랑무도한 운명의 파괴자라 불리는 에르난 코르테스입니다. 코르테스는 아즈텍 백성을 구하러 온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설 속의 황금도시를 찾아 유카탄 반도를 헤집고 다니던 원정대의 우두머리였죠. 그래서 아즈텍의 왕궁에 엄청난 양의 카카오콩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도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왕궁에는 그것 말고도 황금으로 도배된 온갖 사치품과 그는 보아가 방마다 산더미였으니까요. 코르테스는 그를 신에 필적하는 영웅적 서사시의 주인공으로 착각한 몬테수마 왕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왕궁은 이 스페인에서 온 약탈자들을 환영하기 위해 가장 성대한 만찬을 열었죠. 이 만찬에는 당연하게도 왕궁의 가장 귀한 음료인 초콜릿이 올랐고 이것을 맛본 코르테스 일행은 역시나 당연하게도 개돼지한테나 먹일 음식이라며 극도의 혐오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맛본 음식이 얼마나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보물인지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에 코르테스 일행은 이 초콜릿을 두고 인디오가 향락에 취할 때 마시는 술의 대체제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향에서 가져온 술이 떨어졌을 때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점차 초콜릿을 마시기 시작했고 이것이 먹 같은 맛과는 달리 성욕 증진이나 기력 회복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힘숨진 음료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1521년 아즈텍 제국은 수탈의 야욕을 드러내던 코르테스의 원정대와 잦은 충돌을 일으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르테스의 군대에 의해 정복되어 멸망했습니다.
포르테스의 병력은 수적으로 절대 열세였지만 그는 주변 부족의 협력과 상대적으로 앞선 전술로 수만 명의 아즈텍 병사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포르테스를 구세주이자 재림한 왕으로 생각했던 몬테수마는 그들에게 포로로 붙들려 감옥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즈텍의 원주민들은 스페인의 식민지 주민이 되어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거나 구세계에서 오마온 천연두에 걸려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등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됐어요. 메소아메리카의 온갖 물자가 모여들며 번영을 누리던 대제국은 순식간에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포르테스는 아즈텍을 멸망시킨 후에 왕궁의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금부치와 함께 카카오를 주요 약탈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약탈에서 얻은 카카오로 물건도 교환하고 인부에게 임금도 주고 카카오 재배지도 건설하는 등 카카오로 큰 돈을 벌어들일 방법을 찾았어요. 아즈텍 제국 시대에는 중앙아메리카 각지에 있는 카카오가 아즈텍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의 곡물로 바쳐졌는데요. 그러한 관습은 스페인 식민지가 되고 나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원주민들로부터 카카오 공납을 계속 받았는데 그렇게 거둬들인 카카오로 이민을 남기기 위해 식민지는 물론 자신의 고국 스페인에도 초콜릿 음료를 마시는 문화를 널리 알렸습니다. 처음에 스페인인들이 즐기던 초콜릿은 아즈텍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발효 건조된 카카오 콩을 갈아서 고추 등 자극적인 향신료를 넣어 마시는 쇼콜라트 제조법을 그대로 답습한 건데요. 그때 마침 중앙아메리카의 스페인 식민지에 사탕수수가 최초로 유입되자 초콜릿에 설탕을 넣는 레시피가 유행처럼 퍼졌고 이 달콤한 음료는 스페인 본국에까지 알려졌어요. 중앙아메리카의 왕가와 귀족 등 소수 상류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쓰고 매운 흑갈색의 보석은 그렇게 바다를 건너가 여러가지 형태로 가공되며 유럽인의 입맛을 사로잡게 돼요. 인류가 만들었던 최초의 초콜릿은 어떤 모습이었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서양으로 전파됐는지를 알아보는 여정은 여기서 일단락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6. 초콜릿에는 슬픈 전설이 있어. 여러분은 초콜릿과 관련된 어떤 추억을 갖고 있나요? 소풍 전날 가방에서 초콜릿 과자를 넣었다 뺐다 반복하며 밤을 새우던 기억, 수업 시간에 몰래 초콜릿을 친구와 나눠 먹던 기억,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누군가에게 초콜릿을 건네고 도망치던 사춘기의 기억 등 돌이켜보면 우리 기억의 많은 조각은 초콜릿과 함께했기에 설렘이란 감정으로 남겨질 수 있었습니다. 때론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나 아픔을 초콜릿으로 위로받던 순간도 있었고요. 이렇듯 초콜릿은 우리 인생의 다양한 순간을 달콤함으로 포장해준 기호식품 원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먼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달콤함 뒤에 가려진 쓴맛만큼이나 어둡고 잔혹한 역사를 가진 음식이었습니다. 초콜릿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중남미의 원주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에 마야 시대와 아즈텍 시대를 거치면서 신의 음식으로 추앙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높은 신분 계층에 속한 소수에게나 해당하는 얘기였죠. 문명의 지배자들이나 외부에서 온 정복자들이 초콜릿을 강하게 욕망할수록 그 욕망의 크기에 비례해서 피지배자들은 고통을 받았어요. 아즈텍 제국은 산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인신공양과 식인 풍습으로 특히나 악명이 높았습니다. 종교 제의를 표방한 광적인 집단 학살과 동족 포식이 매년 매달 대규모로 행해졌는데요. 여성과 아이까지도 희생양으로 선택하여 산채로 심장을 꺼내고 머리를 자르고 시신을 태우는 등 제의의 방식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잔인했습니다. 제물로 선택된 사람은 살해당하기 전 신을 영접하는 환희의 춤을 추어야 했습니다. 대부분 환희의 춤은커녕 죽음의 공포를 못 이겨 사지가 마비되기 일쑤였는데요. 그럴 때는 사람의 피와 마약이 섞인 초콜릿을 강제로 먹여 환각 상태로 춤을 추게 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 죽음 앞에 선 자들은 생애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디 쓴 낙원의 음료를 마셨습니다. 스페인의 아즈텍 정복 전쟁에서 살아남은 메소아메리카의 원주민 앞에는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와 천연두의 위협과 노예 노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카카오, 초콜릿, 사탕수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식민지, 원주민과 아프리카 흑인들은 수탈의 대상이 되어갔어요. 정복자들은 열대 우림을 파괴하면서 원주민의 땅 이곳저곳에 카카오 농장을 만들었고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주인이었던 땅의 노예로 끌려가 짐승처럼 노동력을 착취당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이런 비인간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일부 선교사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복자들의 탐욕 앞에 곧 묻혀버리고 말았죠. 이것이 백인이 운영하는 농장에 식민지 원주민의 노동력을 수급하는 플랜테이션의 시작이었습니다. 초콜릿을 입안에 넣었을 때 처음으로 맞이하는 느낌은 달콤함입니다. 초콜릿에 들어간 설탕과 카카오버터, 각종 감미료 때문인데요. 달콤함에 뒤이어 찾아오는 폴리페놀의 쓴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비로소 예술적인 맛의 퍼즐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쓴맛이 없었다면 아마 초콜릿은 여타의 단당류 간식과 아무런 차별점이 없는 흔한 과자에 불과했을 거예요. 아주 오랜 옛날 초콜릿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은 초콜릿의 쓴맛에 대해 사람의 느끼는 고통처럼 쓰고 사람이 흘리는 피처럼 진하다고 그림 문자로 남겼습니다. 신의 제단에 바쳐지던 신의 열매 카카오는 사람의 심장을 상징했기에 초콜릿의 쓴맛은 사람의 피처럼 신성시되었기에 그 전파의 과정은 소수의 욕망과 맞바꾼 피로 역사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결코 달콤하다고 할 수 없는 초콜릿의 기원과 초기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긴 얘기에 에너지를 소모해서 그런지 한 조각 초콜릿 생각이 간절한데요. 오늘은 왠지 초콜릿의 단맛보다는 쓴맛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음미하고 싶어지네요. 여러분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기회에는 신대륙에서 유럽으로 간 초콜릿이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날의 기호식품이 됐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펼쳐보려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